너무 지금 신기해요. 저희가 더 신기해요. 왜냐면 제가 그네 사건이 수상하긴 했었어요 그때. 사실 유진이가 그네를 탄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진경도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우셨어요? 콩콩 우시더라고요. 제가 실수했던 건 없는지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 맨정신에서도 못할 말은 술 먹고도 내뱉지 말라? 죄송합니다. 그냥 대화 불가능해요. 정신이 단단히 나갔네요. 미친놈이야. 큐티비 시작하러 가볼까? 우! 자, 큐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들과 함께 큐티비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왔지만 오늘 좀 많이 기대가 많이 되고 설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분들이 와서 많이 흥분을 할 예정이거든요. 영표녀. 아니. 또 거기 있으면은 네. 확실히 비즈니스네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바로 짜잔, 보이나요? 바로 이 녀석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하이드로 타워입니다. 예, 정말 겨울철 그리고 환절기 때 필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연을 늘 1년 365일 내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의 습도를 항상 60 이상으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인분들이 제 방 가끔 들어오시면 아마존이냐고 밀림이냐고. 저는 이제 가습기를 달고 살아서 공연을 항상 하니까 우리 집의 습도가 어떻게 될까? 근데 75도를 넘어가고 막 뭐 아마존 아니야? 아니 우기 아마존 아니냐고. 곰팡이가 피는 게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쨌든 이 습도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하이드로 타워는 이건 저희가 기존에 알던 레벨이 아닙니다. 그냥 어나더 레벨의 탑 오브 탑 가습가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상상 이상의 대단한 녀석입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로도 정말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로도 그냥 쓸만하고 여러분들의 목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가습가전입니다. 그럼 우리 하이드로 타워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제의 주인공들이죠. 큐티비를 찾아오신 이분들은 바로 솔로지옥의 육준서, 정유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 한 분씩 우리 큐티비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솔로지역 4의 정유진입니다. 와. 각종 논란을 몰고 다니는 솔로즈4의 육준서입니다. 야, 얼마 전에 사실 우리 솔로지옥 회식 때도 인사를 좀 드렸는데 너무 지금 신기해요. 저희가 더 신기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TV로 보던 분들이거든요.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우리 회식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들이 너무 멋있고 이뻐서 사실 그날 감동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솔로지옥 이후에 지금 너무나도 관심이 엄청나잖아요. 요즘에 어때요, 근황이? 바쁘시죠? 매거진이나 유튜브에서 좀 네. 편히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재밌게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섭외가 좀 많이 들어오나요? 모르겠어요. 준서 씨는 어때요? 사실 방송을 이미 해봤잖아요, 강철 부대로. 그랬죠. 네. 강철 부대 할 때랑 지금이랑 거의 한 3, 4년 정도의 텀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네. 좀 더 현실적으로 어. 웬만하게 해낼 수 있는 선언에서는 다 해보자. 아.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일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솔지 나올 때 좀 사람보다는 좀 동물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생적이었죠. 예, 네. 이제 끝났으니까 야생의 모습 좀 내려놓고 네. 해명할 건 하고 말을 좀 최대한 많이 하는 그런 예.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사실 하고 저도 있습니다. 오늘 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두 네. 분에게. 일단 그것부터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그네 사건이 저는 회식 자리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유진 씨가 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네. 그 대답하기 싫어서 마신 한 잔이랑 네. 뭐 반잔 마셨나? 그렇게 한 잔 반? 그러니까 왜냐면 회식 자리에서도 그때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예. 속상했겠어. 사람들이 취해서 저러는 거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근데 친구들이 유진아 근데 그냥 취했던 걸로 하자. 그거 말하지 마. 그냥 맨정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취한 걸로 하자. 이래서 예.
왜 그래야 돼? 근데 준서 씨가 그때 네. 이제 또 유진 씨를 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눈빛 의도가 있었어요. 사실 유진이가 그네를 타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치 술을 많이 마시던데. 조금 많이 취했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이쪽이 네, 아. 저는 제정신으로는 그 시간들을 버텨내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유진 씨는 약간 좀 속상했던 그런 오해들. 많이 속상. 네. 그거는 정말 근혜 씨는 정말 오해했다. 조금 제가 풀 스윙으로 타기는 했죠. 그렇죠. 네. 이게 풀 스윙으로. 이게 아무래도 카메라 각도에 얼굴만 자꾸 왔다가 사라졌어. 이 위에 달린 카메라에. 그러니까 근데 그거 나오고 제가 조금 되게 예상치 못한 거였어서 네. 이러고 되게 조금 속상하긴 했었어요 그때. 조금? 좀 많이 속상했는데 그때 또 준서가 또 전화를 바로 해서 진짜 그런 거 아니었다. 뭔가 이렇게 뒤에서 뒷말하는 것처럼 나와서 나 진짜 유진아 그런 거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패널들도 그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얘기는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봤거든요 사실 오늘. 네. 근데 아무튼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네. 사실 우리 그때 진경 누나랑 우리 셋이가 할 때 네. 진경 누나가 사실 사과를 많이 했잖아요. 네, 유진 씨한테. 맞아요. 엄청 하시더라고요. 막 약간 그 부항부항 이런 거 따라 하셨던 거랑 좀 많기는 한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진경 누나가 좀 많이 하긴 했어. 복합적으로 다 되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사과를 해주셔서 어쨌든 마음이 좀 불편하신 채로 계속 있으셨다는 게 저 너무 감동이었고 그때 앞에 앉아 제가 계셨잖아요. 바로 앞에 있어서 네, 이렇게 진경 누나 얘기하면서.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우셨어요? 술도 별로 안 드시고. 네, 안 드셨는데 누나가 진짜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우시면서 사과를 해주셔가지고 맞아. 정말 저는 약간 이게 없었다고 응어리 뭐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뭔가 진경님을 통해서 제가 그냥 다른 것들까지 뭔가 좀 마음이 미안이 된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유, 네. 그때 만난 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우리 출연자분들 만나는데 저도 사과를 많이 했고 또 여기저기 다들 한혜랑 나랑 이렇게 다소곳하게 맞아요, 한혜 씨도. 혹시 제가 실수했던 건 없는지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준서 씨도 사실 우리 또 해명할 게 있어요. 왜냐면 그때 냐냐로 사실 우리 그 안에서도 시안 씨한테도 많이 혼났고 네, 준서 네. 씨가. 네. 이 말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제가 오버페이스를 좀 한 건 있어요. 어. 평소에 그렇게 무조건 야냐체로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그런 식으로 끝나진 않는데 네. 저도 사실 다가오기가 좀 힘든 이미지인 것 같아서 스스로 편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야냐로 시작했는데 네. 그게 계속 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방송으로 봤을 때 야 저렇게 내가 비춰지는구나. 정말 별로처럼 보이는구나 이런 걸 다시 깨달았었죠. 다른 건 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유진이 그 그네 씬을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유진이가 그네를 탈 때 네. 제가 이제 모여 있었던 335 모여 있었던 그치. 4-5명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진이의 약간 뒷담화, 뒷담화처럼. 저 사람이 험담을 하는 것처럼 네. 비춰진 거 그렇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하면 어쨌든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네. 타인을 얘기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뒷얘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잡혀서. 그러니까 혹시 근데 두 분은 근데 속상하셨던 걸 보면 댓글을 좀 다 챙겨 보셨어요? 안 볼 수가 없던데요. 네. 전 진짜 다 봤어요. 그리고 정말 100개의 좋은 댓글이 있고 한 5개의 안 좋은 댓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댓글 너무 감동이다 감사해요 했다가 이 5개 그냥 퍽 충격을 받으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죠. 약간, 앞에 것들이. 저도 이제 침대 7, 8화였나요? 침대 씬이 나오고 나서는 댓글을 안 보기 시작했었어요. 왜냐면은 유진이 같은 경우는 100개 중에 이제 5개 정도 안 좋은 댓글 있으면 그건데 저는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100개가 안 좋은 댓글이고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댓글을 볼 생각이 이제 안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뭐 청소 같은 거 하고 되게 단순한 일로 제 일상을 채우고 디톡스 잠깐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것만 보여. 신경이 쓰여요 계속.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싫을까?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런데 좋은 글만 보는 게
네, 흐린 눈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유진 씨는 난 너무 재밌었던 게 그날 그때 우리 고깃집을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가위가 우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럼 보통 이제 선생님 저 가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가위 좀 주세요 하면 되는데 가위 있나요? 요거. 나 이거 처음 봤어 진짜. 이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거 잘 되지도 않는데. 이거? 되지도 아, 않는데 가위 있나요? 아니 저는 멀면 제 말이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진짜 유진 씨가 밝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그렇게 모아보고 부각되게 보다 보니까 불음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좋아요. 네. 네. 내가 저렇구나 그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 준서 씨 같은 경우도 저랑 이렇게 그때 짧게 대화했지만 제 노래 광화문에서를 항상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자주 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줘서 아, 이 친구 좋은 친구구나. 노래 들을 줄 아는 친구구나. 그렇죠. 실제로 듣고 있는 거죠? 오늘도 오면서 이제 아. 오늘 약간 공부하면서 듣긴 했는데 뭘 시킬지 몰라서.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우리 방송에서 저는 이제 후배들 가수 후배들 분들이랑 뭐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도 물어보고 노래도 한 소절 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노래를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킬 생각도 없어요. 네, 예, 노래를 시킬 생각이 없어서 저희 노래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궁금은 하죠. 네. 궁금은 한데 예. 혹시 난처해 하실까봐 노래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음악 얘기를 좀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두 분이 생각하기에 또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분들이시다 보니까 최고의 고백송이 있는지가 일단 좀 궁금했어요. 저 근데 저는 엄청 옛날부터 꼭 생각하고 있던 고백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 남편이 생기면 이거를 이렇게 슬쩍 알려줄 거예요. 이거를 나한테 불러라 하면서 그 마크튠의 Marry Me 메리미. 랑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 오늘 여기서 말했으니까 제가 몰래 포스트잇은 안 줘도 되겠네요. 그럼요. 준서 씨는요? 네. 제가 또 이제 노래방을 은근 자주 가요. 오. 자주 가면은 필수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너 입에서 나와서 되게 놀랐는데 메리미가 은근히 부르기 쉽거든 남자가 안 그런가? 한번 불러볼래? 쉬운가? 어떻게 시작하더라? 그 뭐 제일 그 Marry Me, 메리미 너 결혼해 줄래요? 괜찮은데 준서야 되게? 너무 아니 괜찮아. 이제 이거 각 잡고 한번 불러볼까? 이거를 그러면 그럼 스윗한데 되게? MR을 틀어주세요. 진짜로 잠깐만. 난 근데 할 각오로 오긴 했어. 진짜 시킬 것 같아. 제가 노래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쳐다봐 줄게. 추운 겨울이면 난로가 돼주고 네가 두려울 때마다 꼭 옆에 있어줄게. 갑작스러운 맘에 문득 떠나고 싶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떠나줄게. Marry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우리 완전. 육준서 씨가 자발적으로 불러준. 근데 진짜 너무 잘 부르는데요? 더 잘하는데 긴장 많이 해. 근데 뭔가 나는 너무 잘하면 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은 좀 떨림이 있는. 진심 어린. 네. 네, 그럼에도 이걸 이어나가겠다. 훨씬 감동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건 잘 부르는 거예요, 가수님. 지금 너무 기질이 다르. 그래서 저 방구 좀 낍니다, 친구들. 네, 방구 좀 끼는 편이에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잘 부른다. 와.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완전 또 이미지가 딱 이러고 나니까 그냥 완전 스윗 가이 같지 않아요? 약간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너무 스윗가이 같고 또 유진 씨가 유진이가 깔아줬어요. 평생에 듣고 싶은 노래 중에 그 순간에 듣고 싶은 노래 중에 두 곡 중에 한 곡이 마침 애창곡이라서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근데 그걸 내가 부를 줄 몰랐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괜찮아. 흐린 눈하고 귀만 열었어. 어쩐지 날 절대 안 쳐다보더라. 야, 사실 근데 이게 노래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이별하는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듣다가 보면 야, 이거 그냥 내 얘기를 그냥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고백송 같은 걸 들어보면 야, 이게 이런 내용이어서 처음에는 그냥 감동만 받다가 가사를 제대로 곱씹어 보면 희한한 내용들인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가사들을 좀 보면서 우리 연애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털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저도 처음 해보는 코너라서요.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춤. 네. 노래를 부르실 줄 몰랐지. 취중진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취중진담 어떤 노래인지는 아시죠? 네. 예, 들어봤죠. 네, 수많은 남성분들이 술 취해서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술 취하면 노래방 가서 이 노래 진짜 많이 부르거든요. 자, 일단 취중진담으로 갈 때 이 노래의 화자가 한 고백은 A.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고 싶었던 이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는 가사다. 진심이다. B. 술김이다. 못 믿는다.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쪽이 맞을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사를 좀 볼게요. 야,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 몰라. 아침이면 까맣게 생각이 안 나 불안할지도 몰라. 하지만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좀 그랬던 적 있어요, 혹시? 그 솔로족 나가서 이제 술을 많이 먹었어요, 하루 종일. 네. 술이 있을 때는 무조건 마셨었어요. 그럴 때 이제 단둘이 있을 때는 네. 좀 깊은 진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드가 네.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스위치가 켜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술의 힘을 빌려서 진심을 얘기하는 편이군요. 그런 거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네. 네. 평소에 솔직하지 못한가? 그럼 뭐 유진 씨는 어때요? 뭐 유진 씨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맨정신에서도 못할 말은 술 먹고도 내뱉지 말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진 씨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싫다.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날로 끝이에요. 있잖아요. 전화 새벽 1시 전화 와서 아, 유진아 바로 끊어요. 집 앞이야. 아 그건 저도 너무 싫어요. 유진아 나와. 근데 왠지 그런 남자가 많았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술을 별로 안 먹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가깝게 잘 지내지도 않아서 아. 그게 많지는 않았지만 네. 있긴 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냥 차단. 차단. 아,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어쨌든 사람마다 요즘 MBTI로 요즘이 아니죠. 한참 됐지만 네네.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혹시 뭐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인팁입니다. 와. 정말 제가 처음으로 딱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아무도 못 맞추세요. 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인팁. 저 ESFJ 완전 반대네요. 완전 반대. 완전 정반대네. 혹시 준서 씨 뭐예요? 아, 저도 이제 ESFJ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싶었는데 아, 전부 다 반대로 한 거거든요. 저도 INTP 똑같이. 인팁이에요? 네, 인팁인데 아니 INTP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서글서글한 편은 아니죠. 네. 사실은. 네, 어. 그리고 본인만의 세계가 엄청 뚜렷하고 그거 자체를 좀 계속 사유하는 밖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편이라기보다는 네. INTP가 좀 칼 같은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칼 같아요. 네.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더 이상 그거 왕래를 맞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 차단을 잘 못하고 그 연락 오면은 내가 마지막에 꼭 보내고. 아 진짜.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뭐라도 뭐 이모티콘이라도 이런 거라도 뭐 너무 착하시다. 스윗하시다. 이 자리를 이렇게 이쁘게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느낌이고 채팅방 다 1이 항상 없어야 되고 다 와, 읽는 스타일. 나 한 400개 써있는 신기하다. 유진이 그게. 너도 그래? 나 아, 완전. 단톡방에서 별로 얘기 안 해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저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구나. 공생해야 돼요. 공존해야 거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네. 거 아 같아요. 진짜 이런 것도 차이가 있구나. 어쨌든 두 분의 취중 진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준서 씨는 이거는 술김에 그래도 용기를 담아서 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리고 유진 씨는 차단. 네. 이거는 네. 이건 진짜 술 취해서 한 거다. 너무 예. 칼 차단. 같은. 예. 자, 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에 가장 먼저 환승에 성공할 것 같은 화자는
누구일까? 자, 데이식스의 예뻤어. 그리고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어. 저는 껴넣기로 규현의 광화문에서는 살짝 네. 껴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환승에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규현님이 가장 먼저 환승에 제가 노래를 부른 사람이지 이 주인공이 네. 아니에요. 화자. 예. 네. 화자. 광화문에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이 너무 큰데 네. 애써 이거를 네. 그냥 이미 끝난 관계야 이러면서 억누르는 느낌의 예뻤어랑 네. 공허함에 아직도 너무 슬픈 느낌인 결혼까지 생각했어라면 네. 이 광화문에서는 그냥 조금 추억이 있는 장소에 네. 그냥 한번 살짝 갔다가 그냥 조금 생각이 나서 혹시 걔도 여길 많이 왔었는데 혹시나 우리가 마주치진 않을까? 뭔가 그냥 요 정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 이미 많이 좀 흘렀다? 흘렀고 마음의 정리도 충분히 된 네. 상태에서의 이야기다. 네, 그런 느낌. 그래서 누가 지금 찌르면 바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런 좀 환승이 비교적 쉬울 것 같은 그런 추억은 있었지만 넌 좋아가 될 수 죄송한데 있는. 봐봐요.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면서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린대잖아요. 비 오는 날에 비를 맞고. 이거는 자기한테 취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너무 그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비를 맞고 그녀를 그리워하는 나한테 나에 취해 취해 있는 있는 거야. 거예요. 그 첫사랑이든 최악이네, 진짜. 뭐든. 그러니까 첫사랑이든 뭐든 그러니까 아, 그 진짜. 모습에 취해 있는. 와, 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최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노래가 사실 제 처음으로 솔로곡으로 낸 노래고 너무 메가히트를 했던 노래여서 사실 전 이 노래만 생각하면 행복하거든요. 확실히 비즈니스네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확실히. 이 노래 부를 때 저 빵긋빵긋 웃으면서 부르거든요. 안녕 이러면서 부르고 그리고 다 같이 네 막 이렇게 불러서 사실 전 되게 행복한 노래예요 사실. 그래서 맞네요. 바로 환승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 노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준석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인지했냐면 어떻게 이제 했어요? 그 상대방이 네. 뭐 예를 들어서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정 떨어진다 하면서 이제 바로 다른 사람을 환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능성이 높은 노래를 선택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둘 중 더 싫은 사람은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럼 그 측면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누가 더 싫을지. 누가 제일 싫어요? 근데 아까 유진이가 얘기하기로 네. 광화문에서가 좀 이거 슬픈 노래야 이거. 비 맞으면서 너가 나 보고 있어. 아니 슬프긴 하지. 너무 슬퍼서. 정말 슬픈 노래인데 이거. 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래. 근데 왜냐하면 맞아. 이제 여기는 예뻤어나 결혼까지 생각했어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 같아. 좀 찌질하고 노래들이 제가 종신이 형한테 좀 들은 얘기가 노래는 좀 찌질해야 된다. 결국에 다 찌질한 노래다. 네. 찌질하지 않으면 또 그렇잖아. 너무 멋있게 너무 아름다운 이별이 어딨어. 네, 맞아요. 그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끝 하고 마음도 깔끔하게 끝내는 건 없잖아. 계속 남고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사랑이니까. 이거는 자 다음은요. 둘 중에 더 싫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이번엔 나만 아프면 억울하니까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고 난 다음에 행복하든 말든지 하라면서 저주하는 윤종신의 존니 vs 헤어지고 내가 집에 가는 거 건너편에서 지켜보다가 울면서 택시 타서는 되려 기사님한테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는 손님인 김현우 씨의 이별 택시. 자, 둘 중에 누가 더 싫은지.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가야 됩니다. 전 근데 생각보다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쉬워요? 네, 고르기. 유진 씨 어느 쪽이에요? 누가 더 싫어요? 저는 이별 택시가 너무 소름 돋아요. 근데 유진이랑 저랑 겹쳐요. 그래서 약간 MBTI가 비슷해서 네. 그런지 네. 그냥 차라리 날 저주해라. 우린 끝이다. 그냥 그렇게 관계를 끝내는 게 네네. 낫지. 이렇게 유진이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택시 타서 또 울고 막 이런 게 약간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냥 소름 차라리 같이 악감정인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인가요? 그러니까 존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저주를 하든 뭘 하든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별 택시 같은 경우는
지켜보는 것보다 좀 택시를 타서 굳이 기사님한테 그거를 물어보고 자신의 어떤 슬픔을 전이시키면서 그 자리를 되게 어색하고 기사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좀 아쉽다.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사님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네네. 최악의 정말 손님 이런 최악도 없어요. 네. 근데 원래 F는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거고 네. T는 아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둘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제가 인국이랑 서인국이랑 네네. 친구인데 인국이랑 그 주제로 제가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나누자는 쪽이었고 인국이는 그걸 나누면 전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편이야. 근데 인국이가 인팁이었던 것 같아. 이랬던 것 같아 뭔가. TV 그 맞네요 생각보다. 아 그렇구나. 이게 약간 진짜 MBTI에 따라 다르구나.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별 택시, 네, 이별 택시. 택시 기사님한테 민폐 끼친 이별 택시가 더 싫다. 기현님은 어떤 게? 전 누가 싫으냐면, 근데 저도 민폐 끼치는 사람 싫어해서, 네, 저도 택시 기사님한테 저런 짓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가보죠. 노래 화자들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순서로 나열을 해본다면,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 태양의 나만 바라봐, G.O.D의 투 하트. 네. 향수 뿌리지 마. 네. 뭐 그러니까 누나와 함께 있으면 난 남자가 된 것 같은 걸. 근데 향수 뿌리지 마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는 그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온도가 어떤 온도예요 이게? 괜찮은가 노래로 들으면? 향수 뿌리지 마. 되게 좀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이야. 이거. 아 약간 좀 애교 섞인 그 그리고 신난 나 이런 노래인지 몰랐어. 그 약간 이게 의미 없이 그냥 딱 우와. 이게 텍스트로만 보니까 오케이.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입니다. 노래 한 소절 들었다. 나 너무 짜증. 약간 이게 여친한테 이거 반짝이 바라지만 이러다 옷에 묻으면 안 된단 말이야는 이게 여친한테 들킬까봐 안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아우 묻으니까 2번 진짜 나쁜 놈 아니야? 아이 아니겠죠. 이거 아니겠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걸릴까봐 그런 거겠지? 이야 진짜 2번이면 진짜 나쁜 남자다. 네. 자, 그리고 나만 바라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건 뭐 후렴이 가장 세죠. 네.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네.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제 형성이 아니죠 이거는. 정신 나가. 어때요? 이거 준서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이 단단히 나갔네요. 일단 얘는 여친이 있고 얘는 아직은 없는 상태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네. 어. 향수 뿌리지만은 지금 이 여자가 세컨인 거고. 네. 네. 이 사람은 이거는 퍼스트네. 네. 아직은 아직 아, 여친한테 관계가 하고 있는 있고. 말이에요. 그래도 어. 여친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러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러네. 네. 그리고 다 어쨌든 가정문입니다. 내가 이래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날 떠나가지 말아줘. 비교적 좀 이 정도면 그냥 수용할만 해요. 귀여운 사랑 표현 같다. 아니 지금 내가 이거 가사 뭐 하나 봤냐면 태양 나만 바라본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난 네. 너무 잘 알아. 네. 느껴. 그러니까 얘가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을 알아. 알고 근데 있어. 향수 뿌리지만은 내가 하잔 대로 해. 어차피 누난 나 없이 못 사는 내 거. 걔는 지금 그냥 와. 약간 여기 많이 수술을 받아야 돼요. 지금 얘는 심각해요. 자 그럼 이제 G.O.D의 투하트를 좀 봅시다. 여기도 심각해요. 여기도 세컨이 있습니다. 왜요? 미안해. 너 말고 또 한 명이 내 안에 있어. 용서해줘. 내가 너를 계속 속이고 있어.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듯이 그 사람을 봤을 때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이러려고 한 건 아니야. 나의 뜻이 아니었어. 정말 잠시 이러다가 다시 깨끗이 지워버리려고 했어. 이 사람도 그래도 자기 잘못 아니에요? 이게 더 문제예요. 본인 잘못인데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궁금해. 그래서 예.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게 될 줄 알았을 거예요. 본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마음이 이렇게 되기 전에 알아서 이거를 컨트롤 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이 틴탑은 자기가 나쁜 사람인 걸 알고 그냥 막 이런 느낌인데 예. 얘는 바람 펴놓고 미안해. 이럴 줄 몰랐어.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너를 좋아하는 만큼 나도 얘를 좋아하게 될 줄. 이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랑은.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그래서 네 결론이 뭐야? 결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제가 압니다. 둘 다 만나고 싶다 이거야. 미친놈이다. 진짜 미안한데 둘 다 만나면 안 될까? 나 너무 사랑해. 근데 얘도 너무 사랑해. 한 번만 만나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네, 재활용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보죠. 누가 더 최악입니까? 순위를 매긴다면. 일단은 여기서 그나마 태양 씨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태양 네. 나만 바라봐는 노래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향수 뿌리지마 대 투아트인데. 정말 최악은 사실 요 G.O.D 어. 이거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말하는 걸 보니까 나이도 웬만큼 있어. 네. 뭔가 뭔가 알 사람이 알 만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아직까지 한다는 건 갱생의 여지가 없고. 와. 틴탑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틴탑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어린 느낌이 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티네이저. 네, 티네이저. 맞아. 네, 어려요. 실제 어려요. 10대 뭔가 풋풋한 정말 못 모르는 그런 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얘는 잘 가르쳐줘 공부시키면 갱생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 묘하게 설득되는데 유진 씨 어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O.D 투아트는 그냥 대화 불가능해요. 이거는 대박이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틴탑 향수 뿌리지만은 조금 대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저 듣고 보니까 그러네. 제 노래 한번 또 가볼까요? 네. 규현의 7년간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화자가 한 것은 7년 사랑에 3년 미련. 이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면 진작 더 표현했어야지. 찌질이고 그냥 미련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23살인가 때 불렀어요. 와,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 노래. 사실 부를 이해가 때.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음. 중간에 나와서 선배님께 이게 뭔 내용이에요? 라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7년간을 연애를 한 커플이 이별을 하고서 3년 동안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전화해서 그때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극혐이네요. 그리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하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 아직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돌려 말하네. 어때? 아, 진작에 차단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 상대방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결혼한다는 얘기를. 그리고 울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마지막 상대방이 그러죠. 사랑해. 뭘까요 도대체 이게? 이게 숨어 있었네요. 사랑이. 잠깐만, 식스섹스급 반전이네요, 이거? 그러면 약간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뭔가 정말 둘이 사랑했는데 둘의 문제가 아닌 그 외적인 그 재벌가의 어떤 그런 강제로 결혼을 정략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이 사람이 재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재벌인데 이 사람의 집안의 반대로 반대야. 아, 그렇게. 그러나 이게 집안의 반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면 또 좀 이해가 슬픈 가요. 이야기네. 뭐 오히려 마지막 이 사랑에 확 이해가 되는 다시 약간 서사가 호감이 한 번에 이렇게 되는데요. 싹 서사가 올라오는데. 절대 만날 수 없는 둘이었던 아. 거야. 나 이제 결혼해 그애의 말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울었죠. 그의 마지막 말 사랑해 듣고 싶던 그 한마디 때문에 이런 노래인데 이거 참 이거 노래 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순간 몰입하게 된다. 근데 너무 완전 소름 돋을 정도로 막 형이 진짜 노래 이것보다 좀 잘하거든요. 나중에 너무 공연에 한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와주세요.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
이런 가사에 나오는 사람들 만나지 않기를. 반면교사 확실히 삼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절대 만나지 않기를 네. 네, 서로 기원을 하면서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되게 만약에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상상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재밌게 잘 놀다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씨 어떠셨어요? 저도 유진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노랫말 같은 걸 이렇게 뜯어보고 해석하면서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대입해보는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개인 작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하고 갑니다. 노래를 통해서 노래 가사를 통해서 두 분의 약간 연애관이나 좀 성격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